사용 해결료의 방사능이 우라늄 원광 수준으로 되는데 30만 년 정도가 걸려요. 직접 처분을 할 때. 그러니까 30만 년 동안은 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만 년. 네. 와, 깜짝 근데 놀랐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을 만약에 제거를 한다. 네. 그러면 다시 보시면은 한 10,000년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마이너 악티나이드까지 없앤다. 그러면 한 300년 정도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이제 발전소 지금 있는 거 다 돌리면은 그 10차 전력 수급 계획에 맞춰서 이렇게 전력을 생산을 하면 거의 한 4만 톤 가까이 생산이 돼요. 그 사용 해결료가 나와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쨌든 처분을 해야 되죠. 네. 그러면 처분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층 처분을 합니다. 이게 IAEA에서 권고하는 안전한 그 처분 방법이고, 이제 스웨덴에서 처음 개발한 그 방식으로 이제 처분을 하는데, 보시면은 해결료 아까 집합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오른쪽 아래 사진 보시면은 제 스테인리스 주철로 된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일단 넣고, 그걸 또 구리로 또 봉인해가지고 넣고, 그거를 지하 한 500m 이하 밑에다가 그 점토층 이제 벤토나이트 같은 거랑 같이 묻어가지고 네.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네. 저렇게 하면은 수십만 년 동안 이제 방사성 핵종이 인간 생활권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안전하게 그 처분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최초로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게 핀란드의 온칼로입니다. 그래서 그 핀란드의 올킬로토라는 지역에 이제 포시바에서 이제 온칼로를 건설을 거의 다 했고요. 네. 아마 한 25년부터는 운영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처분 시설을 만들고 있고, 우리가 처분을 하면은 사용 해결료를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또 우리나라도 그 사용 해결료를 결국에는 처분장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용 해결료를 재활용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결국 고준위 폐기물은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준위 폐기물은 아직 우리나라 이제 규정상으로는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사용 해결료 단계고, 이게 원자력 진흥위에서 폐기물로 해라라고 이제 결정이 나면 이제 그때부터 고준위 폐기물이 되는 것이지, 사용 후 해결료로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네. 중간 저장 단계까지는 사용 후 해결료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처분하게 되면은 고준위 폐기물로 돼서 가는 거고, 네. 만약에 이거를 처리를 해서 네. 뭐 재활용을 하겠다 그러면은 연료가 또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용 해결료 단계 이름으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처분을 하게 되면 사용 해결료의 방사능이 우라늄 원광 수준으로 되는데 30만 년 정도가 걸려요. 직접 처분을 할 때. 그러니까 30만 년 동안은 뭐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만 년. 네. 와, 깜짝 근데 놀랐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라늄하고 플루토늄을 만약에 제거를 한다. 네. 그러면 다시 보시면은 한 10,000년 정도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마이너 악티나이드까지 없앤다. 그러면 한 300년 정도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거를 어떻게 없애는 거죠? 그래서 없앤다는 거는 사용 해결료를 뜯어서 걔를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처리를 한다는 건 그 안에 사용 해결료에 있는 핵종들을 분리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재처리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이게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재처리. 재처리 기술 중에 하나예요. 퓨렉스라고 해서 습식 재처리인데, 네. 이거는 이제 막 질산에 다 녹여서 PBP라고 하는 유기용매를 써요. 네. 그러면은 이게 플루토늄하고 우라늄만 분리가 돼요. 음. 그래서 그거를 연료로 해서 발전소에서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그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또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플루토늄을 뽑아낼 수가 있는 아, 기술이죠. 그렇죠. 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플루토늄을 순수하게 뽑아내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가 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NPT 가입국 중에서 핵 미보유국이잖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금지가 돼 있어요. 저희가 1978년에 고리 원자로를 이제 들여오면서 원자력 협정을 이제 그 전에 맺었는데, 그쵸. 거기서 우리가 재처리라든지 농축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니네 기술을 줄 테니, 원자로를 도입하게 해줄 테니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한국을 이건 미국에서 하지 받은 마라?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도 어쨌든 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해결료도 양이 많고, 아깝잖아. 네, 처분만으로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처분장을 아직 못 구했지만, 네. 그리고 활용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고 싶은데 핵확산 그 금지조약. 성 때문에 어. 뭐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그럼 다른 방법을 쓴다. 그래서 한 게 재활용 기술입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사용 해결료를 아까는 질산이 있는 거기다가 수용액에다 넣어서 이제 분리를 했잖아요. 그쵸. 이거는
아까 용융염 원자로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네. 염을 이용한 그 액체에다가 네. 넣고 네. 전기화학적으로 분리를 하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일단은 얘가 산화물로 돼 있으니까 네. 전해 환원 단계에서 금속으로 전환을 시켜요. 뭐 왜냐면은 어떤 거를 금속으로 그러니까 전환시키는 거죠? 모든 물질, 아까 네. 뭐 플루토늄도 생겼고 뭐 다 생겼잖아요. 네. 네. 그게 산화물로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뭔가를 분리를 하려면 우라늄이 제일 많죠. 우라늄을 분리하려면 얘를 금속으로 전환을 해야 그렇죠. 전기화학적으로 뺄 수가 있거든요. 산소를 뗀다는 거죠. 네. 산화물에서. 산소를 떼요. 어. 그래서 이제 전해 환원 단계에서 사용 후 해결료를 금속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전해 정년에서 우라늄을 회수를 해요. 네. 전기화학적으로. 전기를 오. 가하면 양극에 있는 우라늄이 녹아 나오고 다시 음극에 이렇게 붙어요. 우라늄이. 네. 그래서 왜냐면 우라늄이 대부분이니까 얘를 쫙 빼줘야 되는 거죠. 저게 전기를 가하면 네. 이 모든 물질들이 금속으로 환원될 수 있는 전위가 다 다르잖아요. 네. 네. 우라늄이 뽑히는 단계에서는 플루토늄이 뽑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전기학적으로 지금 우라늄이 가장 많은 물질이니까 전기학적으로 뽑으면 우라늄은 쉽게 잘 뽑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 중에 그 뽑으면서 금속으로 이제 만들면서 플루토늄이나 이제 다른 마이너 악티나이드들은 용해가 돼요. 녹아버리는. 예, 네. 염 속으로 녹아 나와요. 네. 염화물로 해서 녹아 나오는데 얘가 금속 전극에 붙진 않는 거예요. 오. 근데 거기 안에는 섞여 있겠죠, 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전해 재련 단계인데 네. 자료 주시면요. 여기서는 액체 카드뮴 전극을 쓰게 돼요. 여기에서는 뭐가 되냐면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마이너 악티나이드들이 같이 공전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공전착이 공전착이 뭐냐면 한꺼번에 같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루토늄만 순수하게 오는 게 아니라 아, 섞여 모든 있다. 물질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키는 뭐냐면 네. 순수한 플루토늄을 얻는 게 아니라 불순물이 잔뜩 들어있는 플루토늄을 예, 얻는다. 그걸 얻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얻는 게 아까 초우라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네. 초우라늄을 여기서 이제 얻는 거죠. 그렇게 얻은 초우라늄을 이제 금속 연료로 만들면 이제 SFR이라고 하는 뭐 소듐 냉각 고속로 또는 네. 아까 MSR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용해를 시키면 MSR 연료로도 만들 수 있고 이 4세대 원자로의 연료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기술을 계속 하겠다. 이게 사실 이 기술이 우리나라가 최초로 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알곤 국립연구소에서 네. IFR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통해서 실제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오. 연구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우리는 산화물 해결료니까 얘를 금속으로 전환하는 단계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97년부터 파이로 공정 연구를 시작을 해요. 97년도부터. 네. 그걸 시작을 해서 근데 당연히 사용 해결료가 없으니까 못 쓰니까 모의 사용 해결료를 만들어서 쓰죠. 그러니까 플루토늄이나 뭐 이런 아메리슘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섞여 있는 비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랑 그거랑 전기학적으로 유사한 물질들을 대체 물질로 넣어서 마치 이제 사용 해결료 특성과 비슷한 상태로 해결료를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험하는 그 연구를 하죠. 어쨌든 이 파이로 연구를 하면 네.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폐기물 양을 줄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왜냐면 아까 고독성 물질들을 연료로 쓰니까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만 묻으면 되니까 네. 처분 면적 저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뭐 68분의 1 이 정도로 줄일 수 있다고 이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의도 면적으로 따지면 그 아까 거의 4만 톤에 가까운 사용 해결을 묻으려면은 한 6제곱키로 정도가 소요돼요. 네. 물론 지금 이제 처분 면적을 줄이는 연구도 하고 있는데 이런 파이로 공정을 연구해서 이제 사용 해결료 내에 이제 유용한 물질들을 빼내면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오. 네. 자료 주시면요. 기본적으로 지금 6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보다 조금 더 큰 면적이 500m 아래로 지금 묻어야 네. 되는데 방금 파이로 공정을 거친 후면은 그런 줄일 수 것들을 있다는 거치면 저 작은 사각형 내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와, 엄청나게 많이 이거는 어찌됐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되던 간에 우리는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뭐 어떻게든 해야지. 어떻게든 해야 해봐야지. 되는 상황인 네.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옵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딱 무조건 이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좋을 수도 뭐, 있고 저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또 그렇죠. 환경에 또 맞춰서 그래서 아예 그냥 뭐 다 전체를 다 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리해서 일부만 묻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방법 그쵸, 근데 묻는 그런 거 방법들을 취소할 다 수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네. 대안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파이로 공정을 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파이로 공정 연구를 계속하고 이제 실제 이 적용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반대를 했겠죠 처음에. 왜냐하면 이것도 굉장히 민감한 기술이잖아요. 네. 플루토늄을 추출할
할지도 모르는. 할 수도 네. 마음 먹으면 할 수도 있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굉장히 모범적이잖아요. 그렇죠. NPT 국가로 그럼요. 굉장히 뭐 이런 안전하게 운영을 해오고 또 기술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예전에 원자력 도입국의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사용해결료 처리 이 파이로 공정 연구도 이제 많이 수행을 해서 수준도 어느 정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공동 연구를 10년 정도 해보자. 오, 좋네요. 파이로가 이제 실제로 그런 핵비확산성이 있고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그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공동 연구가 출발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이제 저희 연구원 비롯해서 INL이라든지 알곤 연구소 네. 그리고 정부 기관도 다 포함이 되죠. 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분야에서 이제 수행되는 한미 간 협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게 사실 그 미국에서 최초로 원자력 이런 민감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연구고, 그리고 이게 또 결국은 한미 동맹에도 기여를 좀 하는 거죠. 네. 이게 또 어느 정도 우리나라 기술력에 받쳐주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도 네. 같이 공동 연구를 하자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뭔가 수준이 뭔가 돼야 얘기를 하고 네. 우리가 더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엔 미국에서 이제 공동 연구를 같이 하게 되고요. 이게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네. 그냥 뭔가 타당성 연구 이런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실험을 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예산도 우리가 어떤 분들은 뭐 더 많이 내는 돈을 거 막 아니냐. 투자해가지고 우리 그냥 돈만 쏟아부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어. 하는데 거의 1대1인데요. 미국하고 50대 50으로 정확히 투자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오. 전체 금액은 이제 10년 동안 했으니까 60억 정도씩 10년 동안 해가지고 한 600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반반 해서 해요. 보시면은 저기 주황색 있잖아요. 네. 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돈만 투자한 게 아니라 그 분담금의 일부는 저희 연구 시설 프라이드라고 하는 네. 이제 네. 사용해결료 이제 파이로 공정을 이제 연구하는. 네, 그 모의 물질로 처리하는 시설을 지었어요. 네. 2013년에 지었는데 이제 50kg 규모로 네. 이제 처리를 할 수 있는 일관 공정 시설을 지었는데 요거에서 하는 연구들이 또 공동 연구에 포함이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우리 기술이 이제 그 분담금에도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저쪽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다 한 게 아니라 우리 기술도 이제 이용이 됐고, 실제로 이제 모의 사용 해결료를 이용해서 국내에서 연구 개발을 하지만 실제 사용 해결료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미국 국립연구소 INL에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합니다. 아. 네. 그래서 10년 동안 같이 그걸 수행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는 사용 후 해결료를 반출이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지만, 그런 연구를 네. 할 수 없었지만 미국과 공동 연구를 위해서 거기다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네. 미국에서 나온 사용 후 해결료를 진짜 사용 후 해결료를 미국에 있으니까 네, 아. 거기서 처리를 미국에서 해보는 거죠.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건 또 괜찮네요. 그렇죠. 완전. 그래서 이게 그 파이로 전 공정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핵물질을 빼가지고 하는 것부터 전에 환원, 뭐 정년, 재련 해서 폐기물 처리까지 해서 그 네. 전 공정을 여기서 수행을 합니다. 미국에서. 지금 네. 이 말씀은 미국도 지금 파이로 프로세싱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핵 확산 저항성 측면에서 이런 민간 기술 재처리 같은 거 이런 거를 사용하기는 좀 그렇고, 또 사용 해결료를 처리는 해야 되고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고 네. 하니까 여기서도 관심이 있는 거죠. 비핵 확산적인 그런 기술로 사용 해결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공동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2011년부터 저희 연구원에서 파견을 갔죠. 여기가 미국의 그 HFEF라는 핫셀이에요. 네. 네. 여기 안에서 이제 실제 사용 해결료로 실험을 한 거예요. 오.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총 한 22명 정도 파견을 번갈아 가면서 해가지고 저도 17년에 1년 갔다 왔거든요. 한번 파견 가면 1년 정도 1년 정도 있다고 와요. 그래서 가서 하는데 이게 공동 연구가 뭐냐면 가서 그냥 뭐 여기서 하는 걸 지켜보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실험 장치를 설계를 하고 제작하고 설치해서 성능 시험을 하고 또 결과를 분석하고 또 계획을 같이 짜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활동들을 같이 다 한 1대1로. 거예요. 굉장히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파이로 공정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또 원자력 시설 관련해서 또 민감 기술들을 많이 이전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저희 기술을 적용해서 또 시험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거를 2011년부터 20년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연구를 통해서 정부 간에도 이제 한미 동맹 측면에서 이점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연구진끼리도 굉장한 신뢰를 쌓고, 그렇죠. 네, 굉장히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INL에 근무하는 친구들이 아침에 뭐 카톡도 보내고 합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카톡까지. 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지금 뭐 그러니까 실험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가 제가 좀 뭐 이제 보여드리려고. 아, 네. 저희가 아까 1974년에 한미 원자력 협정 맺고 2015년에 개정하면서 그때는 이제 파이로 공동 연구를 할 때잖아요. 이 연구가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개정이 되면서 뭐가 포함되냐면 파이로 공정에서 그 앞단계 금속으로 전환하는 전해 환원까지는 허용을 했어요? 받아요. 네, 아. 허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속 전체는 이 10년 연구를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이제 결정하자. 얘기를 하자.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내죠. 뭐 예를 들어서 해결료 농축이나 네. 재처리를 금지하는 그런 이른바 골든 스탠다드 이런 것들은 이제 뺐고요. 네. 그리고 유효 기간도 아까 40년 이랬잖아요. 네. 20년으로 줄여요. 음. 왜냐하면 우리가 원자력 기술이 계속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발전을 해가는데 네. 이걸 뭐 40년까지 그냥 묶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조금 유연하게 하고 그래서 그 원자력 협정을 맺죠. 그리고는 이제 이게 2015년이니까 2020년까지 공동 연구를 완료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은 2021년에 저희가 한미공동연구 10년 보고서를 작성을 해요. 10년이나 공동 연구를 진행을 했었군요, 네, 이미. 네, 이미 했죠.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썼죠. 파이로 공정이 기술적 타당성, 그리고 경제성, 뭐 안전성, 핵비확산성이 있다는 것을 검증을 합니다, 여기서.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 정부 주도 하에 2021년 12월에 사용해결료 처리 재검토위원회에서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이 연구를 지속해라라고 해도 좋다. 이렇게 하고 지금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속 연구는 언제까지 진행이 되나요? 후속 연구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사용해결료 파이로 공정을 실증을 했잖아요, 미국에서. 네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미국 내의 이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연소도라고 하는데 고연소도 실험을 하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오래 태울수록 핵물질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많이 나오는데 고연소도에 대한 그 테스트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 부분만 이제 마치면은 저희가 장기 동의라고 해서 그 파이로 전공정에 대한 동의를 받는 그런 단계로 이제 이어지겠죠. 지금은 네. 일부 공정만 거의 허락을 다 사실은 받았는데 이론적으로는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바로 다 하기는 좀 허용해주기는 그러니까 좀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좀 해보자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마지막 장으로 남긴 거는 이거 아시나요? 그쵸, 알죠. 아유, 2002년 때 2002년 월드컵 우리가 이 당시에 4강까지 가리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상상 못했죠. 상상 못했죠. 진짜 우리도 1950년대 때 원자력을 도입을 해서 그렇죠. 이제는 원자력을 수출하는 그런 원전 강국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미국과 했잖아요. 또이 뜨는 네. 지금 같이 공동 연구를 네. 하는 그래서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했는데 결국 이제 남아있는 거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사용 해결료 문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두드리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두드려야죠. 그래서 계속 매진을 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야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 해결료 문제도 그냥 우리가 뭐 그냥 방관하는 것보다는 지금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네.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이미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위험하지 않게 처리를 네, 할 건가에 맞습니다. 대한 연구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그렇죠. 과정이죠. 이미 사용 후 해결료는 존재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당연히 그 에너지 믹스라고 하죠. 신재생 에너지도 같이 가야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지금 단계에서 이제 뭐 기후 변화라든지 뭐 에너지 안보 이런 측면에서 원자력이 이제 뭐 없어서는 또 안 되는 그런 상황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 또 네.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도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수고해주신 박사님께 오늘 아, 정말 너무 박수를 좋아요. 드립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